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이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부터 해서 작년 12월 뭐 한 초중순부터 해서 한 달 넘게 제가 영상을 만들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은 이제 무너지고 있거든요. 시장 무너지는 신호가 나왔고 이미,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그 이슈들로 인해서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다 폭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 유튜버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제 관심 종목 올리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단타? 네. 가능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순간 타이밍을 잡는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직장인들의 주부들, 사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순간순간 매일 볼 수 없는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도 뭐 단기 매매에도 저도 좀 나름대로 훈련을 많이 해서 수익을 내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을 이제 3월 달까지 끝내고 그 뒤로부터 이제 3월 달부터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올해 안에 최소한 3번에서 5번,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 달러도 지금 1211원이에요. 제가 작년에 1130원대 눌림에서 제가 또 그 환테크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 이 환율의 어떤 차트를 보면서 또 달러를 좀 많이 사가지고 부대 안에서 뭔가 좀 사기도 하고, 네, 미국 그 부대에서 뭐 좀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달러를 좀 이렇게 보유하고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 1200원대를 두드리다가 1210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뉴스와 객관적인 자료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어, 일단은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강달러가 유지되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은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그 미국보다 한 달 정도는 조금 일찍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방어를 하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가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은행은 금리가 낮고 B라는 금리가 똑같은 금리였는데 조금 더 올렸어요. 그러면은 돈을 좀 예금하려면 아무래도 A에서 있는 돈을 옮겨서 B로 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이 금리가 같다면은, 혹은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뭐 한국 쪽으로 혹은 미국 쪽으로 뭐 이렇게 하겠지만, 미국이 좀 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돈은 이제 그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겨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또 이제 그 국제적인 통화인 이제 달러를 한국이 계속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공략을 해서 금리를 미리 조금 더 올려가지고 달러의 수급들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그 쉬울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2월 달에 한국이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그러면은 그 원 달러는 아무래도 2월 초순 한 둘째 주까지, 왜냐면 15일 정도에 15일인가 16일 날 우리 한국 뭐 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 그때 이제 결정이 내려지니까 첫째 주에까지가 가장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기둥을 뽑아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제 집에 기둥을. 그래서 그거를 1월 달에 다 처분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관망하면서 달러가 1200 한 뭐 10원에서 한 20원 정도 되면은 이제 분할로 계속 이제 환전을 할 생각입니다. 미국 주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이제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서학개미 뭐 이런 나오기 전에 10년 전부터 미국 주식을 저는 사고 팔면서 이제 수익을 계속 이제 챙겨 왔었거든요. 자, 이게 부동산과 우리나라 부동산과 비슷하게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강하게 급락 나오기도 하고, 혹은 어떤 특정한 그 시장 경제적인 세계적인 경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폭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는데, 자, 우상향의 이 추세,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가격의 매물대. 가격의 매물대를 하면 올라가다가 이 추세를 맞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려내면 다시 이
가격의 자리와 추세의 자리를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맞고 또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승의 추세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팔아야 될 때 언제냐? 이 추세가 꺾일 때죠. 이 상승의 추세가 꺾이거나 혹은 지지해 줘야 될 중요한 가격의 위치가 이렇게 꺾였을 때, 이때는 일단은 뭐 좀 팔아내면서 관망하는 그런 어,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이런 저점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연결해봐요. 이런 추세선을 저는 좀 중요하게 한번 보면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잘 반등이 나왔어요. 아까 본 것처럼 자, 이런 가격의 저항선, 이 자리를 계속 두드리다가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런 가격의 저항선 또 두드리고 또 다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이런 모양들을 나스닥 계속 보여줬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제가 매수한 자리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500, 그 뭐죠? 5.5배, 네, 5.4배, 5.5배 이렇게 늘어나서,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저도 계좌가 여러 가지인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그냥 넣어놓고 비번 까먹고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5,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 대단하죠, 그죠? 네, 그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추세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좀 위태로운 자리였죠. 여기 지지가 되고 한 자리인데 여기를 일단 깼잖아요. 여기를 일단 깨고 난 뒤에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한번 확실하게 나는 여기를 깨겠습니다라는 추세가 이제 굉장히 나와버렸죠. 이때가 한창 뉴스가 떠들었잖아요. 이 박스를 만들었을 때가 금리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매파적인 발언 계속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자리에서 다 이제 손절이 아니죠. 수익을 다 실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자리에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18% 빠졌는데 저라면 좀 욕심내서 뭐 한 20% 이상 좀 빠지면 한번 저는 공략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곧바로 V자 반등 저는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하는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져요. 좀 눌렀다가 좀 이렇게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다시 이 높은 자리까지 이 고점까지 오기는 조금 더 옆으로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옆으로 횡보할 때 살 필요는 없죠. 네. 근데 V자 반등해보면 제가 놓치게 되는 거. 그거는 뭐 제 예측에 따라서 제가 이제 행동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 책임을 제 스스로 이제 가져야 되는데 제가 10년간 이제 매매를 해보니까 이게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가는 거는 이때는 이제 특정한 경우고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지션을 두고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한번 예측을 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했을 때,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금요일자에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계속 액세스 바이오를 이야기했어요. 일단 진단키트 매수 자리 노려서 수익 내기가 좋다. 왜냐하면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어디 있나요? 진단키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지금 확진자가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10,000명 넘었죠. 지금 그래서 뭐 15만 명도 뭐 내다본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경미하든 뭐 증상이 뭐 나쁘든 어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진단키트가 많이 이렇게 사용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키트 곳곳에 품귀되고 뭐 추가 공급돼서 마스크만큼은 그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대란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용량은 단기적으로 늘면서 이게 하나의 시장 이슈가 되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그 주가의 흐름이 가격의 위치가 어떤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 시장에서 그날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게 엑세스 바이오뿐만 아니라 딴 것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엑세스 바이오는 아침부터 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했었죠. 여기도 보시면 엑세스 바이오 또 이런 이야기했고 또 몇 시 이야기했냐면 또 10시 39분에 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바이오니아도 좀 이야기했지만 엑세스 바이오 계속해서 11시 한 놈만 패거든요. 한 놈만 패. 네, 그래서 금요일 하루는 제가 그 엑세스 바이오 이 하나 가지고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을 이제 냈었어요.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를 한번 보기 전에 먼저
아침에 먼저 뛰었는 게 이제 휴마시스죠.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되면서 이 전 고점마저도 이제 올려내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기준은 이제 이야기할게요. 저의 기준은 여러분들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기준은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이 고점에서 이미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따라잡아봤자 바로 다음 고점에서는 항상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매매하면 좋냐? 많이 눌렀다가 혹은 이렇게 눌렀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일봉상도 마찬가지. 꾹 눌렀다가 계속 이렇게 두드렸다가 이렇게 퉁 올려내면 이런 자리는 저는 굉장히 좀 선호하면서 이런 돌파, 이런 돌파는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좀 신뢰를 가지는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자, 휴마시스 아침에 1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자에 보면은 뭔가 좀 보이지 않나요? 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강하게 뛰고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올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강하게 거래가 터지고 난 뒤에 쭉 눌러지고 좀 이 고점이 이제 이렇게 형성됐죠. 고점도 형성되고 뭐 이런 고점도 형성됐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쭉 눌렀다가 더 이상 저점이 빠지지 않고 이제 올리는 이런 흐름들. 그래서 이 바로 전 고점까지 이렇게 열려 있는 구간을 저는 좀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중요한 자리를 굉장히 두드렸죠. 네. 중요한 자리를 굉장히 두드리다가 거의 하루 종일 이제 목요일자에 두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강하게 치솟았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잡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대장줄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래요. 아침에 이제 휴마시스 말고도 전부 다 아침에는 반짝 이렇게 튀어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눌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 이렇게 눌려져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죠? 뭐 공구리 쳐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오르다가 뭐 다시 누를 수 있는데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뉴스도 있었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휴마시스는 근데 저는 안전빵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봐준 거고 한번 지켜본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강하게 오르는 게 또 뭐 있죠? 아침부터 일찍 오른 게 휴마시스 말고 ED EDGC인가요? EDGC가 좀 강하게 올랐나요? 네. 아침부터 이제 밑에서 확 올렸죠, 그죠? 확 올려가지고 자, 목요일 종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렸어요. 11%까지 찍다가 말았는데 EDGC는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확 올리니까 또 따라잡기가 뭐 따라잡으시는 분 붙겠지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액세스 바이오를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요런 자리가 있었어요.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일봉의 자리는 굉장히 좀 그 저평가라기보다 한번 올리기에는 좀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강하게 올리고 눌렀다가 이런 특정한 자리를 계속 두드리면서 이제 올려내고, 물론 이날 상한가로 땅 쳤기 때문에 일봉상 종가로 매매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자리가 항상 두드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고점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고점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난 뒤에 옆으로 상당히 이제 횡보를 때립니다. 횡보를 쭉 때리는데 여기서 또 보시면 한 번 더 한 차례 더 눌러서 자, 이 자리에 계속 또 중요한 가격 위치죠. 아침에 갭을 이렇게 살짝 띄웠다가 다시 눌러서 종가는 여기 형성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가격의 매물대를 돌파하지도 못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쭉 눌렀다가 보통 이거 있죠. 양봉 치고 그다음에 음봉으로 이렇게 좀 눌렀다가 다시 N자로 확 이렇게 여기를 채우면은 위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패턴을 예전에 이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게다가 거래가 이제 상당히 터졌습니다. 자, 뭐 아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는 자, 이거 분봉입니다. 일단은 목요일자에 25일자 올리고 그 다음에 꾹 눌렀어요. 이렇게, 그죠? 꾹 누르고 난 뒤에 이 자리를 아침에 돌파가 나오더라고요. 돌파가 나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빵 뛰면서 VI 딱 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확 누르길래 아, 이거 그냥 본전에 나와야 되나?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휴마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분명히 한번 오를 것 같아.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 팔고 다시 한번 또 기다렸습니다. 또 다시 또 만들어서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런 자리 돌파할 때 충분히 살 수 있죠. 네. 사서 단기적으로 뭐 2, 3% 수익 또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저는 종가에서 다 이제 팔았어요. 왜냐하면 2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여기 2만 원대가 보시면 여기 이전 고점입니다. 2만 원. 그럼 이거 자리는 사실 3시쯤 돼가지고 여기를 터치를 했는데 돌파가 힘들죠. 네. 그래서 만약에 또 눌려지면은 또 매수의 구간으로 기회로 한번 삼아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하고 강하게 올랐지만 상한가는 치지 못한 게 이제 수젠텍이죠. 자, 이 수젠텍도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이전에 자, 이렇게 한번 치고 난 뒤에 자, 이 수젠텍 여기 지금 돌파할 때 여기 급등 나올 때 제가 한번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수익을 냈었던 좀 저에게는 이제 효자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눌렀어요. 많이 눌렀다가 이제 탁 이제 올려냈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바로 직전에 이제 이런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자리 한번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5일선에서 강하게 뛰어 올랐거든요. 거래는 강하게 폭발했지만 요즘 시장에 따라가서 이제 급등한 자리에서 매수한다 해가지고 수익 나는 시장 아니죠. 네. 눌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혹은 고점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5% 이렇게 눌러지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저는 좀 지켜보고 한번 접근을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혹은 뭐 이런 그 가격의 매물들 계속 두드리다가 올려내는 뭐 출발이 시작되는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 거래가 살짝 뛰면서 이런 자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뭐 이제 랩지노믹스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이제 가격의 위치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강하게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데 이 전 저점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올려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강하게 이제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강하게 좀 들어 올리면은 한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격을 많이 눌러서 한번 더 길게 볼까요? 지금 5분봉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 저항을 맞아서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고 난 뒤에 그리고 계속 이 자리를 두드립니다. 이 자리를. 좀 늦네요, 컴퓨터가. 이 자리를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죠. 네. 뭐 여기를 이제 뭐 한 번에 뭐 올려내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다시 눌렀다가 좀 정직한 흐름을 주면서 이제 올려내면서 드디어 이제 상승이 시작된 어떤 그 호가의 어떤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또 한번 이렇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 이제 열려 있죠. 많이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눌림목에서 저는 좀 공략하는 걸 좀 좋아하고 눌림목에서 확인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이런 매매들이 사실 이런 그 어수선한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좀 저에게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내 다음 주는 조금 더 시장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렇지만 연말이 아니고 이제 설 연휴니까 일단은 뭐 주식을 잊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좀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그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동형하였습니다.